그럼 지금부터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생중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시의회의 의지를 담아 의결한 국회 세종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 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등 의정 활동의 결과이며 39만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소위에 계류 중이어서 본회의 의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조속히 규칙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사당 건립과 함께 대통령 제20신문실 설치도 원활하게 추진되어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의회가 세종시 산하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장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16개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사청문 제도를 세종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세종시가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가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모임 등록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8일 행정연구 우수인재 활용 플랫폼 구축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24일에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생활권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모임, 세종형 교육자유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과 자치경찰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등이 활동을 앞두고 있어 활약이 기대됩니다. 23일 행정복지위원회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였고 14일에는 국회 세종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대회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국회 세종사당 조속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및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현안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제81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총 14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38건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 25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제2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입니다. 3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김학서, 안신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동빈, 최원석, 김현옥, 김재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임시회 끝날인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난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 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 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 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내용을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출자 출연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순열입니다. 이제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알리는 경칩이 어제였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등 경기 침체에 난방비 걱정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생업을 지켜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긴급 민생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위축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81회 임시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본 임시회 중 심사할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시민의 이용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실태조사, 대시민 안전교육 및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여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비치,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와 불법 방치 시설의 신속한 이동 조치 등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시설 보수 공사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시장이 3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 보수 시 불필요한 공사비의 낭비와 혹시 모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장은 관리 대상 숲길을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 숲길 휴식기간제 운영 및 자동차의 진입 제한 등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정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대규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기 폐차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중 굴착기, 지게차를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고 개정된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과 5등급 차량 건설기계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일 1시간 동안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여 전통시장 방문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추진한 산업건설위원회 9개 연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진행된 국외 연수였습니다. 우리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과연 정책화할 수 있는 의제들을 얼마나 발굴했는지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인원은 산업건설위원 7명과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3분 해서 총 10명이 다녀왔고요. 연수 전에 대상지에 대해서 굉장히 격론을 벌였습니다. 좀 유럽 쪽으로 가서 폐기물 관련한 시설이나 자전거 도로를 보고 싶어하는 의원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해서 좀 가까운 곳을 다녀오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네, 결정은 이제 말레이시아 2박, 싱가포르 2박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푸트라자야는 개인적으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2017년 7월에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세계 행정도시 연합 와카라고 하죠. 그때 제가 참석해서 실제로 푸트라자야 시장님이 발표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세종시와 굉장히 유사하게 인공호수가 도시 중간에 있고 도시를 둘러싸고 이제 있는 생활권들의 행정 수도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푸트라자야가 과연 어떤 곳일까 해서 이제 저희가 첫 방문을 하고 푸트라자야 관리청을 공식 방문을 하고 부시장님과 또 시의회 대표분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상당 긴 시간 논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푸트라자야가 인구 33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11만까지밖에 지금 달성을 못한 상태여서 과연 어떻게 앞으로 인구 유입을 할 건지 그리고 그 호수에 지금 뒤에 이제 환경 분야에 나올 텐데 호수에 유입되는 물들을 자연 정화를 해서 유입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자연 정화가 되는지 굉장히 좀 세세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저희랑 조금 다른 대응을 하셨던 게 지금 남아있는 유보지 푸트라자에 남아있는 주택 유보지에 대해서 외부 국외 투자를 굉장히 바라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투자를 해라. 우리의 기회의 땅에 투자를 하면 푸트라자야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는 논조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사실 이분들은 정해진 정보 외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본인들이 저희들에게 궁금함을 해소시켜 주는 데는 굉장히 빈약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무실에 있는 분에게 답변을 요구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쉬웠는데 여기는 지금 그 두 번째 방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도시재개발청 URA인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세종시와 유사한 면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장기 계획인 컨셉 플랜부터 또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변경이 가능하나 전체적인 계획 하에 도시가 계획 하에 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걸 들을 수 있었고요. 이 홍보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URL을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여행객들도 많이 가서 한나절을 볼 수 있게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볼거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제가 또 깊이 인상을 받은 게 모니터에서 터치를 하면 가로수 이력제라고 해서 실제 그 가로수가 위치한 곳 그리고 그 가로수가 언제쯤 가지치기를 했고 어떻게 급수가 되어지고 있는지 상황에 대한 실질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뒤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는 복합 커뮤니티를 지금 우리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탐피니스 허브라고 해서 도서관과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야외 연습장, 실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여가 시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도서관도 비치가 되어 있었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런 공적 영역에 그 상업시설 식사를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상업시설이 같이 결부가 되어서 굉장히 광대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지 가이드 분이 굉장히 젊은 친구였는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무인 상점에 들어가서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으로 결제되는 시스템도 저희가 한 번씩 이제 시연을 해봤고요.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좀 자랑하고 있는 앞선 주민 여가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의 큰 홀에서는 무료 영화가 계속해서 상영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앉으셔서 영화를 또 관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는 그 탐피니스의 한 부분인 영화관과 또 실제 앞에 그 축구장이 있고 지금 요 사진 뒤편에 있는 데가 거주 시설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아파트인데요. 그 도로 하나를 두고 저희 복합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규모가 굉장히 3배, 4배 정도로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물론 우리나라 도서관에서도 세종시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지만 연령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고 계셨고 또 로봇이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는 걸 저희들이 시연을 봤었는데요. 그런 이제 AI의 또 발전도 싱가포르가 상당한 지점까지 와 있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런 방문지를 통해서 좀 제가 기고를 하면서 조금은 기록을 해두고 싶었던 것들인데요. 공원의 가로수 이력 관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고 있었다는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18년도에 갔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제가 뒤로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건데 제가 그냥 바로 번역을 할 시간이 없어서 다운을 받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 18년대는 제가 볼 수 없었는데 요 D 부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한 그 잔여물을 다 모아서 실제로 저기서 이제 그것을 태워서 이게 바이오 지인이라고 해서 요즘 좀 각광받는 기술인데 그 태운 가스는 저 슈퍼트리 위로 다 날려보내고 거기서 얻은 열로 저 유리 하우스죠 돔의 난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종시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임대를 통해서 수확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잔여물을 파쇄를 해서 버리게 되는데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만들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 곳까지 가서 어떻게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곳에서 일본도 이쪽으로 바이오 수치 굉장히 앞섰다고 하는데 한번 자비로 가보면 좋겠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의원님들이랑 나눴었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 그 푸트라자야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정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우리 이제 정원 도시를 또 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세종시가
그 벤치마킹하거나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식물원의 클라우드 돔이나 플라워 돔에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영화 아바타를 연계를 해서 아바타의 등장 인물을 군데군데 아주 이렇게 흥미롭게 아이들이 가다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영화와 뭐 내지는 또 인기 있는 문화 콘텐츠를 식물원에 녹여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또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저희 개발청을 방문을 했을 때 그 인공 습지대에 강물을 유입을 하는데 그것이 약품 처리를 하거나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 정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저희가 재차 질문을 했었지만 좀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차량을 이용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고가도로가 뭐 1층, 2층, 3층까지 고가도로를 건설을 해서 차량 정체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사실 이제 세종시와 풀어야 할 문제는 같으나 푸트라자야에서는 크게 어떤 해결책이나 고민을 들어볼 수는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마지막에 이제 유워터라고 해서 싱가포르의 모든 그 물이 말레이시아의 빗물을 송수관을 통해서 실제로 돈을 주고 사고 있는데요. 그 들여온 빗물을 어떻게 정화를 해서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는지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고 여기서는 밀양에서 오신 의회 분들과도 같이 과정을 통해서 체험도 하고 뭐 퀴즈도 풀어보고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실제로 어떻게 물이 정화되는지 그리고 정화가 된 그 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낄 수 있게 체험 코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4박 6일인데 이동 시간을 빼고 저희가 공식 방문이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기관들을 방문을 하면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고 가기 전에 공부하고 가서 공부하고 와서 우리 브리핑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전에 조례안과 함께 질문 있으시면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해외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특별한 탈 없이 순조롭게 일정을 하고 돌아오신 데서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발표에 있어서 의원님들 또는 위원장님이 왜 갔는지 부분에 대해서 첫 장에서 설명이 없습니다. 결론은 한라산 보러 갔는지 백두산 보러 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위원장께서 왜 갔는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 가지 장소 중에 한 장소는 위원장님께서 추천을 하신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장소는 어느 분이 추천을 해서 경론 끝에 결정됐는지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수의 목적과 함께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 이기종 기자님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의원들이 연수를 우리 민원을 해결하거나 뭐 조례 내지는 또 집행부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타시도 사례라던가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찾습니다. 그 뭐 속담에도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듯이 그 의원들이 당연히 뭐 연수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 알기에 그리고 저 또한 시민단체에서 잠시 활동을 할 때 그 의원 연수에 대한 시민분들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타지에서 느끼는 도로의 구조라든가 버스 기사분의 에티켓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배워야 하고 내지는 또 배울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의 목적이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의원들이 자신이 활동하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굉장히 성실하게 이행을 했고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없도록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이행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푸트라자야는 정말 제가 가고 싶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곳이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시다시피 버스로 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 국가인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부에서의 그 이동만 하기에는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금융 도시로서의 또 앞선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 다음 대상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졌고 싱가포르 방문지는 싱가포르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있는 앞선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관련해서 이게 기존에 입법 예고됐다가 철회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올라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문구 수정 말고는 거의 변한 게 없다라는 내용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가 굉장히 성급하고 경솔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자꾸 기존의 어떤 다른 조례안과 또 이제 또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과 친환경 자동차 등 그 부분에 대한 그 검토가 더 필요해가지고 철회하고 다시 올린 건데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는 내용을 보고 좀 이 미숙한 조례 관련돼 있는 검토와 업무 처리라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 있는 경과와 이제 우리 상권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조례안을 준비를 하다 보면 좀 사실 욕심이 많이 납니다, 기자님. 해서 될 수 있으면 이제 강제 조항을 좀 많이 넣고 싶어 하고 또 시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많이 좀 투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의정 브리핑 때 말씀을 드렸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좀 보완을 통해서 올라왔다고 알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어떤 지난번과 이번 조례를 제가 비교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배경은 아니지만 저희가 조례안을 절차를 통해서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켜서 조례로 탄생하기까지의 의원들만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 개인의 어떤 의사로 이게 바뀌거나 뭐 내지는 잠시 중단이 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변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님, 문구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이제 다시 상정이 되어서 혹시 모를 다른 어떤 절차적인 변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상정한 의원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누고 기자님께 좀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저기 사회자입니다. 네, 양해해 다음에 주신다면 시간 네. 관계상 다음에 추가로 이 시간 끝나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답변 드린다 그러니까 그걸로 가름하시죠.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네. 요 내용 좀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굴착기 지게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 대상에 포함하여 가지고 이제 아마 이 지금 지원금을 주면서 이제 요거 차량들을 이제 조기 폐차를 이제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예산이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굴착기가 하고 지게차가 세종시에 지금 몇 대나 등록돼 있습니까? 요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건설 기계들을 보면은 수시로 운행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조금 이제 시기상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에 지금 덤프트럭, 문해 및 곤차 등등 한 것에 대한 거는 뭐 많이 운행들 하니까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요거는 너무 시기당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대수하고 요걸 좀 저기 좀. 시행령이 지금 이제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상위법이 바뀌는 경우에는
시행령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 기계가 포함이 된 건 시행령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포함해서 제가 2,500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등급 차량과 건설 쪽의 그 기계가 잠시만요. 자세한 숫자는요, 기자님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기계다 하면은 네네. 지금 현재 뭡니까 덤프 트럭 뭐 네미콘 차량 이런 이제 pom프 네네네. 가 차량 네, 이런 것이 맞습니다. 건설 기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랬는데 현재 지금 이제 굴착기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이 이제 운행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여기에는 같은 건설 기계지만 이것은 조금 좀 이르지 않는가. 뭐 아시겠지만 거기 올해는 일들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제 예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예산에 좀 신경을 쓰고 저기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정부 지원금이 5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네. 우리 여기 시 지원금이 50%. 그게 조금 맞습니까? 적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30% 되는 네. 데도 있는데요. 네네. 굴착기가 우리 세종시 관내에 106대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건설 기계는 총 500대가 넘네요. 576대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건설 기계들이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미세먼지라던가 굉장히 공해 유발자로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국비를 통해서 4등급까지 이번에는 더 좀 확장을 해서 대상을 넓혀서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까지도 합쳐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답변에는 이제 국비 지원 관련해서는 이제 없어서요. 좀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유인호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경청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사항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8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3월 10일 1차 회의에서 의사 일정, 시정 질문, 2022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에 대해 협의하고 3월 20일 2차 회의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그리고 일부 개정 조례안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부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43조,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계율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의회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여 위원 4명과 감사 지원 직원 4명을 편성하고 올해 6월 14일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회 사무처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행정에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서 현행 경찰청 소속 관계 공무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에서 의정자료실에 비치할 자료의 의무 제출 기관인 각 산하 행정기관에 대해 그 의미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포커스 뉴스랑 최종기 기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그 의회 사무처 감사를 하실 때 이제 그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우리 그 사무처에 공보 기능이 아예 지금 없거든요. 이거를 그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인원 충원을 해서 그 언론인들과 저 의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하나 해달라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여미전 의원께서 그 발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런 각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어떤 모든 자료들이 우리 그 의정자료실에 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볼 수 있도록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언론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그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는 기자실에 그런 게 다 비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는 없거든요. 그게 그것도 함께 좀 같이 참고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 먼저 그 공보실 그 기능에 대한 공보 기능에 대한 뭐 보강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끊임없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력 자체가 저희가 사실 인사권만 가지고 있지 조직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뭐 기준임금 이내의 어떤 조직 관리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측면들 때문에 쉽게 답을 좀 못 내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자료에 대한 그 공개 그 열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정실 자체를 오픈형으로 사실은 지금 그 구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자료들 중에 뭐 대외적으로 공개가 조금은 불편한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신문 정원영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법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담당 부서가 의회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실 수 없습니까? 아까 의장님은 전혀 질문을 받지 않고 가셔가지고 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사청문 제도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사실 후속 조치를 준비를 해야 되면 마땅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 법적 효력이 좀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후보자 임용을 함에 있어서 좀 제한할 권리가 그다음에 없는 부분들이라든지 사실은 문제점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그 조례가 위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그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뭐 가능하면 다음 회기라도 뭐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금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겨우내 얼었던 마음마저 활짝 풀리는 3월입니다. 설레는 마음 가득한 따스한 봄을 맞아 희망차고 건강한 봄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대외 활동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대외 협력 방안과 국회와의 협력 관계,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사무소에 마련된 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제81회 임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15일 개의하여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및 변경안 4건을 심사하고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총 19건의 심사 안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1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셋째부터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도서관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합 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사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임명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 시립 청소년 교양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교양악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시를 대표하는 교양악단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양악단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계획 주기에 맞춰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폐의약품이 적극 수거될 수 있도록 시 약사회의 협조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한 심의와 관행적 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민간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1회 안에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구체하고 신선한 사항으로 경로당 지원 내용,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11번째,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와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문 인력 양성,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3일 집행부에서 제의요구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의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일 제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후 본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2월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출자 출연 기간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출자 출연 기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 출연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지침의 범위에서 공통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법 위반뿐 아니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출자 출연 기간 대부분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용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는 달리 운영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침을 토대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에 따르면 출자 출연 기간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각 기관은 운영 지침을 따라야 하고 출자 출연 기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자율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 해석과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에 위반 소지가 없고 출자 출연 기간에 자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년 말에 시 산하기관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추진을 위해 인력 재배치, 경영 효율화 등 혁신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은 산하기관의 자율성보다는 투명하지 않고 독선적인 경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좌시하지 않고 법령에서 주어진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설명전에 서울시 지역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갔다 오신 걸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기자는 지난 행정감사부터 2월에 있던 행정 관련 또는 점검까지 실제로 의원들이 어떤 거를 주문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국회 협력 담당이 우선한다. 즉 현재 최민호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비즈니스 라운지 성격의 서울사무 성격은 우선순위와 좀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지 여부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면 이 서울사무소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국회 협력 담당과 기업 투자 유치 담당의 보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김효석 의원님의 청소년 의회 설치 보류권 관련해서 실제 이번 임시회 때 언제
재검토가 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이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조례가 이제 개정하는 거에 있어서 의결했었거든요. 사실 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의 본래의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명칭 또한 그 세종 대외협력본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당초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고 좀 공감대 형성을 좀 이끌기 위한 그런 사무소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 대외협력본부가 그 전에는 없었고 이후에 이제 지원 협력사무소를 저희가 먼저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좀 애로사항도 청취를 했었고요. 그리고 운영 현황을 좀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어떻게 그 수도권 기업 대상을 투자 유치 방안에 있어서 논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 라운지 뭐 오피스나 회의실 같은 경우도 좀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저희가 있을 수가 없어서 좀 긴밀한 죄송합니다. 긴밀한 논의는 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저희 뭐 상임위 회의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의회 설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이 지금 보류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안건 상정을 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용 중에 5번째 김재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거를 3년마다 하던 걸 5년으로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는 연유가 법이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련해서 이거하고 제가 사실은 그것도 궁금했지만 그 아시겠지만 그 지금 문화재단의 직원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혹시 여기 관련가 이 법에 이 조례 안에 들어가는지, 계속 뭐 이직률이 높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시에서 그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문화도시를 올해 추진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혹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기자께서 질문하셨는데 인사청문제도가 운영위원회 소관인가요? 행복위 소관 아닌가요?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상위법인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그 예술인 복지 증진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이제 5년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세종시 문화재단 직원들 복지는 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임위 할 때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예술인과 관련된 그런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시 조례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문화도시 네. 재작년부터 추진을 했었죠. 네네. 2번 떨어졌고 작년에는 우리 시가 해당이 안 돼서 못했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예산 지원을 하겠다고 오늘 보도자료 발표를 했는데, 시의회에서는 혹시 그거에 관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시려면 어떤 조례라든지, 기존에 조례가 있었거든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 여쭤본 겁니다. 지금 시에서 문화도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뭐 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뭐 보고를 받다거나 아니면은 뭐
협의를 요청한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개인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어쨌든 추진 과정에 있고 그 안에 이제 의회가 좀 함께할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논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좀 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례에 담길 수 있는 것들 좀 개정 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면은 뭐 의회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내신 건데요. 다자녀 가정 입학 축하금 이 부분인데 내용은 제가 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 80회 임시회 때 그 본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또 상임위 때 보니까 관련 부서에 네. 상당히 관련된 이 다자녀 가정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이제 구두로라도 좀 답을 요청을 하신 게 여러 개가 되는데 지난번에 다자녀 가정 지금 이제 입학 축하금인데 관련돼서 이제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다거나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입학 축하금은 지금 이해가 됐고요. 네. 셋째부터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요청을 하셨거든요. 예. 그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서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는 지금 합계 출산율 뭐 전국에서 1위라고 해서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출산 장려에 있어서 좀 지원책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제 셋째를 또 출산해가지고 애국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까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좀 안일하게 지금까지 대응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외부 유입이 많아서 지금까지 합계 출산율 1위라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지 이 내부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종시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타파하고자 이런 다자녀 가정의 뭐 입학 축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례로 타 시도에는 지금 이미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출산 축하금만 이제 지원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시의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좀 하나씩 차근차근히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제가 또 집행부로부터 받았던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정 경제 인장교 기자입니다. 네. 출자 기간 등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최근 최민우 시장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 요구를 했죠. 네.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제의를 본안 안건에다 올릴지에 대한 내용은 아직 밝힌 바가 없는데 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번 본회의 80일에 올라가는지 여쭤보겠고 이게 사실상 20명 중에 13명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잖아요. 이제 13명이 전원 다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7명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3분의 2 제적 인원의 3분의 1을 넘기지 못해 가지고 사실상 제의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렇게 대표님은 사실상 조례안은 폐기되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건데 이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후속 조치를 갖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발의자로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하고 나서 집행부로 이제 이송이 되고 집행부에서 이제 제의 요구를 행사를 하게 돼서 의회에 넘어오게 되면 10일 이내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룰 수는 없고 이번 임시회 때 제의 요구권을 상정을 해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는 1차 본회의가 될지 2차 본회의가 될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번 임시회 때 표결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의원 20명 중에 13대 7, 그러니까는 이 조례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제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표결을 했을 때는 제적 인원 과반 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참석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이 조례가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됩니다. 근데 그 구조를 봤을 때는 13대 7이라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13대 7로 결과가 나오면은 이 조례는 이제 부결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대표 발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로 이렇게 연설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공동 발의를 해주셨던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다 철회를 해주셨습니다. 연설했던 게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이 세종시 의회 일때부터 시작해서 뭐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당의 어떤 그런 입장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뭐 당의 그런 당론을 떠나서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3대 때 제2호구 들어왔을 때 자당 의원님들 계셨지만 저도 소신 있게 그렇게 투표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뭐 당론 뭐 그리고 어떤 집행부의 디펜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당에 충성을 해야죠. 시민에게 충성을 해야 될 의원이 당에 충성한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보고요. 뭐 합리적이고 또 그런 소신 있는 투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 부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새로운 학교 내 방역 정책에 따른 학사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친구들이 올해 4학년이 되어서야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경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희망차고 행복한 교육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 각광받고 사회 전반에 새로운 기술로 한층 더 도약하는 미래를 꿈꾸는 요즘, 지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81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및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 주관하는 5개 행사와 더불어 주최 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5개 행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5개 행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입니다.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3개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용어, 순화 등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고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및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의용 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의용 소방대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인용 법률과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민간 부분의 다양한 교육 자원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발굴, 운영에 있어 통합관리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교육감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중고 2, 3학년 정서심리검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생의 자살 예방 일환으로 기존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학년 이외에 중, 고, 2, 3학년을 대상으로 정서 심리 검사를 통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전문 기관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게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자의 희망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고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과 시민사회, 학생들의 지지와 협력 없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교육의 우선순위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우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최적의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종시 안전의 책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소방 및 교육 등 안전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미비점 보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의 위험 요소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한 최고의 안전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정현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에는 읍 단위하고 면 단위를 제외하고 이 신도시 쪽에는 거의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죠. 네. 그 아파트 옥상 문이 대부분에 잠겨져 있는데 이게 열어놓는 게 법이 맞죠. 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네. 이것도 한번 체킹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우리 그 마을 공동체 교육 있잖아요, 이게. 예.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또는 그 읍면마다 다 각기 달라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한솔동에서 무슨 뭐 어떤 교육을 하고 있으면 또 세론동에서 또 그 교육을 또 실시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다 보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도 기준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술동에서는 어떤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또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한술동에 와서 한 번 더 와볼 수 있는 것 기회 제공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번에 개정안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최종윤 구장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아파트 옥상 개폐 문제는 법적으로는 어떤 소방이나 이런 그 대피 시설로 인지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개폐를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불특정 다수가 또 개폐됐을 경우 옥상을 출입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안전상 문제로 인해서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필요할 때 정말 위급할 때 그 출입이 가능하도록 지문 인식이나 카드 키를 사용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협의점이 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그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 말씀처럼 가장 그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1위인데요. 그만큼 자살률도 인구 대비 1위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고층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 주신 마을 공동체 교육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조금 특성화를 해서 연계를 통해서 이쪽에 없는 동에 없는 것들을 또 면에 가서 또 체험할 수 있고 하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것들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합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지고요. 말씀 주신 거는 요거는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도 교육안전위원으로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IPN 뉴스 남나노입니다. 그 방과 후 학생들 교육이 있죠. 네. 방과 후. 예. 그 교육에 이제 선생님들로 선정하는데 그
학교장님 자량하에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또 하나는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등학생을 이제 제가 좀 저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 나오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에 거기에 대치하는 교사들이 장학사님들 연세가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치가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젊은 세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거부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대에 나와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선생님들을 우리 세종시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법을 조례한다든가 그런 어떤 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되게 우리 교육 안전에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질문하신 방과후 교사 선정 방법은 일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대체 교사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사실 기간제 교사가 굉장히 많이 근무하는 환경이 또 세종시 교육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도시 세종시이기 때문에 출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휴직 중이신 그 교사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기간제 교사분들이 담임을 맡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맡는 교사분들 중에 이제 연세가 높은 분도 계시기는 하나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을 좀 어느 정도 초등학교를 둔 또 교사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자료를 표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TN 임원성 기자입니다. 저 의용 소방대 운용에 관련돼서 아시는 범위에까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의용 소방대를 운영하잖아요. 예, 면단이라든가 시단위, 면단위 특히 면단위 지역에서 사고가 그러니까 터졌을 때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려고 하면 이 면회라든가 기타 지역에 의용 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차량을 운영할 때 특정인에 한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다른 분이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안전사고라든가 기타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최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는 그 의용 소방대가 읍면동 기준 14곳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남자가 385명, 여성이 306명으로 총 707명의 의용 소방대원들이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처럼 그 출동 차량은 당연히 정해진 기사가 출동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정말 긴급해서 차량 출동을 그 정해진 지정된 운전을 할 수 분이 안 계실 때 상황에 출동했을 때에는 안전사고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은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혹여라도 차량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일단은 보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제 있고요. 대부분의 의용 소방대 분들이 운전 면허 기술을 갖추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우리 그 국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도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례라든지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여서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꼭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